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05년 노동부 평등정책과장이던 이완영 의원의 말. 그는 그때 중앙부처 공무원. 그런 그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게 되는데, 이 시간은 정치인 이완영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먼저 그의 존재감이 장렬했던 첫 번째 사건. 바로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졸다가 걸린 일. 해양수산부의 기관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5분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졸고 있는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유가족 유경군 씨의 말. 졸거나 심지어는 머리를 뒤에 대고 자는 그런 모습은, 이에 이 의원은 전날 밤을 새 잠시 그랬던 것이고, 존재감 드러낸 두 번째 사건. 미국 공권력 찬양.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모임.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최근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 9건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자 이완영 의원 기자에게 하소연하는데, 이 공권력 제가 확립이 매우 우리나라에 기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 나온 거지. 존재감 드러낸 세 번째 사건. 본인의 지역구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보여준 우왕좌왕. 먼저 사드가 배치되자 격분. 국회의원, 군수한테도 언급 한 번 없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데 말이 바뀌고, 지금은 다수 국민들이 성주군 안에 제3후보지로 가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매우 지대적입니다.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존재감 드러낸 네 번째 사건. 바로 국정농단 청문회. 재벌 회장님을 청문회에서 빼주려고 하다가 딱 걸린 사건.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회장의 증인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빼주려 한 거 맞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폭로.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지금 고령이신 세 분의 기업 총수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정치인은 죽어서 유행어를 남기는 법. 지금도 회자되는 이완영 전 의원의 유행어.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끝나지 않는 더러운 내 삶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난 고통의 시간만 보낸 뒤에는 텅 빈 하늘만이 아름다웠네. 그 하늘마저 희미해지고 내 갈 곳은 다시 못 올 그곳뿐이야.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또
없어 그 시간들도 다시 오진 않아 어지러워 눈을 감고 싶어 내 갈 곳은 다시 못 올 그곳뿐이야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네, YB의 박하사탕 들었습니다. 박하사탕의 유명 대사. 나 돌아갈래. 네, 나 돌아갈래. 유튜브에서 하실영님, 열어줘 국회 좀 제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6256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의 청자입니다. 오는 일요일 공개 방송 장소 어딘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카카오 맵 그리고 네이버 맵 애플리케이션에서 문화본부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렇게 나오면은 문화본부 거기 맞습니다. 문화본부 CAB로 해서 검색하시면은 나오는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전도사입니다. 예. 그렇지만 종교시설로 생하지 마시고요. 아주 만만한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싶어요. 오늘 일요일 6월 16일 낮 3시에 벙커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홍콩 재야단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 투자 등 부문에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네, 교통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벌써 43km나 되는데요. 남사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 정체만 27km 구간입니다. 이 사이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더 많이 혼잡하고요. 더 가서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도 24km로 길어졌습니다.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터널 부근,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대로 정체 이어지고요. 더 가서 일찍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당진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그 밖에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 최스트라다무스, 줄여서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10달입니다. 딱 10달이에요. 10달 남았어요. 네. 예. 10달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10달 후의 결론이 한 4년의 또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네. 4년의 미래는 또 그중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또 5년의 미래를 맞습니다. 그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2016년 총선 결과에 네. 상당히 좀 고민하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세요. 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찍었을까? 아, 뭐 이런 그렇죠.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뭐 국회가 올해 제대로 연 적이 있었나요? 한 뭐 10번 모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 학생으로 치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치든 예. 반년 동안 이 지경이면 네. 사실은 퇴학 아니면 해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비를 받으면서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는 명실공히 망한 국회예요. 현재 시점. 네, 망한 국회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망한 국회인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론이 대두될 것이다. 네. 예.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네,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 네.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든 사람들 각오해야 될 겁니다. 배지는 정말. 달았는데 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모의도식. 자, 의석 전쟁 먼저 오늘 각 정당 의석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예. 저는 항상 지금 이 D- 지금 10개월이에요. 네네네. 오늘이 지금 6월 14일, 내일 15일 아닙니까? 예. 모레 16일은 이제 또 축구 전쟁이 있는 날인데.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15일이 21대 총선이기 때문에 네. 딱 10개월인데 예. 자, 더불어민주당 네. 128석 128석. 그대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2당 자유한국당 예. 113석이었는데 오늘 여러 방송에서 제가 이거 자꾸 오보를 냈습니다. 네. 113 그랬는데 112석입니다. 112석. 왜냐? 어제 배지가 하나 날라갔죠. 이완영 의원이 이제 네. 이 집행유예로 네. 실형은 면했지만 금고형 이상이면 뭐 의원직을 잃어요. 금고형 또 벌금형이어도 100만 원 이상이면 네, 500만 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의석이 하나 자유한국당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허탈합니다. 네. 10개월 후에 먼 미래를 바라보는데 자꾸 의석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처음에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한석 차이 아니었습니까? 한석 차이였습니다. 한석 차이였는데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128, 자유한국당 112. 네. 예. 16석 차이가 났어요. 16석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이 20대 국회 망한 국회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래 완전히 망하진 않았다. 네. 기사회생할 수 있는데 그 기사회생의 기회가 10개월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를 분수령이다. 이 국회 정상화, 국회 예. 문을 여는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돌아간다면 좀 한번 그럼 마지막에 잘하나 한번 보자. 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 주말을 넘기면요. 이제 네. 국민들이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근데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5주째 했습니다. 예.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를 5주째 하고 있어요. 5월부터. 전 지금 처음 하는 네.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더해서 5당 체제라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예. 보통 양당 구도였는데 5당 체제. 바른미래당 28석이고요.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그래서 원래 민주평화당과 이 정의당이 연대하면 네.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데 한석을 정의당이 회복했지만 예. 재보선에서 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중당도 한석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네. 한석. 대한애국당 덕분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응원전이 못 열리더군요. 그래요. 자, 한석의 이 힘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무소속이 8석. 그래서 현재는 300석이 이제 정원인데 네. 198석. 예. 의석이 298석. 298석. 예, 죄송합니다. 예. 298석 두 네. 석이 모자란 예. 그러한 이제 이 상황으로 오늘 현재 의석이 분포되어 있네요. 예. 이 코너가 이제 내년 21대 총선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하는 건데요. 네. 예. 머리 갈 것도 없이 내일 모레 네. 축구 결과 예. 예측해 주시죠. 축구 결과는 3대2로 봅니다. 3대2 누가 왜냐하면 3입니까? 우리가 이기죠. 대한민국. 우리가 우승을 하는데 승부차기입니까?
승부차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돌적으로 덤빌 수밖에 없는 결승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어찌보면 그동안 챔피언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던 이번에 한번 역사를 쓸 수 있는 두 팀이 격돌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정말 죽어라 뜁니다. 어. 골 많이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선제골을 넣을지 모르지만 네. 하나 넣으면 바로 예. 따라가고 하나 넣으면 바로 따라가고 이게 우리가 세네갈전하고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그럼 지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네. 예측해 주신다면은 맞히신 분들께 저희가 모든 하여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예, 그렇게. 아유, PD님 모바일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모바일 표정은 좀 난감해 보이시지만. 교환권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일요일 새벽에 있는 1시. 예, U20 월드컵 결승. 네, 정확하게 네. 한국 우크라이나 몇 대 몇인지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면 3대 저희가 2. 3대 2. 네, 한국 3, 우크라이나 2. 2.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대 0으로 하겠습니다. 3대 0? 한국 3, 우크라이나 0.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콜드 게임으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았습니다. 예. 자, 많이 올려주시면은 김대근님 3대2 승리. 똑같이 역시. 하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4847번 쓰시는 분 1대1로 연장 전반 연장 전반에 한 골 먹어서 1대1로 해가지고 PK에서 4대3으로 이긴다. 승부 차이까지 간다. 예, 8541번 쓰시는 분 2대1로 이긴다. 여기에 건다고 하셨어요. 예. 2대1과 2대0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예측이에요.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기는데 2대1, 2대0. 예, 알겠습니다. 4대2로 권정일님 예측하셨고 1012번 쓰시는 분 한국이 우크라이나 1. 네, 진다는 전망은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예. 일단은 그래요. 지금 구군이 막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부산 경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까지 포함시켜야겠죠. 부울경 예, 이렇게 부울경.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지역 민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PK 민심은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 여당에 대해서 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좀 높아요. 네. 물론 이제 이 TK하고는 또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추세인데 네. 여당에 대한 좀 뭐랄까요? 네. 이 반대 심리가 조금 강해지는 듯한 추세이다. 흐름이. 예, 그 간단한데 이 PK 지역에 조선소 몰려 있습니다. 예. 거제, 그렇죠. 예, 통영, 예. 창원. 오늘 그 성동조선 이 3차 매각 실패해서 어허. 10월에 이게 결국은 청산 절차 밟게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부울경의 민심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 여당에 대해서 이것은 네. 좀 경제적인 여파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요. 이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못하면은 자유한국당을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 거제 재보선이 뭐 그걸 입증한 거 아닙니까? 뭐 창원은 또 좀 다른 경우가 창원도 있습니다만 사실 네. 자유한국당이 거의 약진을 했죠. 약진을 500표를 500표 맞습니다. 모자라서 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뭐 충고라고 드릴 필요가 없이 네. 민주당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휘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네네. 김경수 현 지사가 네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던 네. 그 사태. 하지만 보석으로 지금 석방돼서 상당히 열심히 도정을 챙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살리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또 몇 가지 패착도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네. 고분양 아파트 관리 대책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경남 지역은 부동산이 미분양과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수도권하고 양극화를 느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맞춤형 경제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부울경이다. 네. 또 이제 산업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PK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 네. 예, 그래요. 심상치 않다. PK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한번 올 여름을 거치면서 보고 네. 하반기 민심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번 여름을 넘으면서 이 여야 네. 2강 구도에서 어떤 판세가 구축이 되는지 요동치는 대목이 여름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스스로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탈당 시사. 탈당을 하게 되면은
지금 112석인데 111석이 되는 겁니까? 숫자 좋잖아요. 111. 111. 좋죠. 예. 그래요. 111. 111을 뭐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네. 글쎄 말입니다. 뭐 112도 좀 뭐 나쁘진 않죠. 자, 근데 홍문종 의원이 그 가을쯤에는 40명에서 50명이 동조할 것이다. 네.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50명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건 뭐 거의 한 60석으로 쪼그라드네요. 저희 대학 때 시위할 때 동을 뜬다. 홍문종 의원이 동을 뜨는 거죠. 네. 대한애국당으로 뭐 합류할 것도 시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운을 띄우고 있는데 뭐냐면 간단합니다. 저는 이게 공천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분석이 돼요. 다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결국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왜 이런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겠어요. 네. 오히려 공천이 좀 안심되는 의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세 가지 형태로 당의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홍문종 의원이 대표적으로 나 당 나갈 거야. 나를 좀 돌아봐 줘. 네. 잘 대해 줘.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홍문종 의원이 지금 목리를 부린다고 네. 또 다음 공천을 약속해 준다든지 또 섣부르게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지금. 네. 상황도 아니에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목리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어떤 그 언행을 해도 쉽지 않다. 네. 정말 쉽지 않다.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 홍문종 의원의 뭐 탈당 가능성 네. 이것에 대해서 일축한 정도원 의원만 들어봤어요. 네네. 예, 정도원 의원이 네. 그거 뭐 어차피 내년에 공천 못 받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냐. 네. 예, 뭐 그 말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김진태 했어요. 의원. 예, 김진태 의원은 또 친박 성향이고 만약에 강한 친박 성향이죠. 네. 40명에서 50명의 친박 의원들이 또 나올 것이다.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라 나온다면은 김진태 의원이 따라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에서도 예.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김진태 이 연호만 들려서 상당히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했고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때는 이제 어대황으로 이제 됐습니다만 어차피 예. 대통령은 황교안. 네네네. 네. 뭐 그대로 이제 흘러갔죠. 네. 김진태 의원 저는 탈당 안 할 걸로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이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봤는데 네. 문제는 김진태 의원의 공천도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신상진 의원이 이미 한 이야기가 있죠. 뭔 잘못했다기보다는 누구를 공천을 안 줬을 때 네. 파급력, 상징성 네. 이게 강한 인물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강한 지지세 네. 혹은 소수지만 목소리가 커서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네.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상징적인 자리를 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랬을 때 될까요? 음. 저는 이제 우선은 여론조사를 네.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돌려볼 겁니다. 네, 김진태 의원 지역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경북 성주 출신인데 네. 성주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번에 또 그렇지 TK 않고 지역으로. 이완영 의원 지역구 네네. 아닙니까? 비었습니다. 성주가요. 네. 예. 칠곡 성주. 그럴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어서. 그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TK 지역은 여기는 황금 지역이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내부 세력 싸움이 강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황교안 대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바로 몇 달 전에 네. 이 50% 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내시오 했더니 마지못해 낸 게 비례대표 없앴어요. 비례대표 0, 예. 지역구 300석. 예. 이게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그렇게 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역구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예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10%를 감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270석. 예, 비례대표는 제로로. 그렇죠. 해놓고. 270석 100% 저 지역구 의원으로. 예. 그런데 여기에 당 대표가 비례로 나오면 몇 번 받을 거예요. 2번 받으면 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요. 예. 비례로 나오는 것 자체가 민망한.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한 결과 네. 지금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종로 출마하세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나올 수는 없고 대권 가도에서는 네. 비례로 나오기는
비겁해 보이고 이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가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가장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한 전광훈 네네. 목사. 전광훈 목사 얘기도 한번 해보죠. 전광훈 목사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황교안 대표. 사실은 이름이 당외 나옵니다. 인물이라서 예. 이 기독교계에서도 사실은 교회협에서는 네. 무시해달라 이런 또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네, 네. 심지어는 같은 또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기은실에서조차도 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손봉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교계 안에서는 기독교계 안에서는 네. 기은실 부류와 또 한기총 부류를 거의 뭐 물과 기름 정도의 관계로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수적 성향의 뭐 이른바 복음적 그 신앙 노선을 네.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한 노선을 표하지만 이건 뭐 사실 그 부분은 뭐 전문가시잖아요. 예. 책을 내도 여러 권 내실 수 있는 수준이신데 제가 이렇게 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금 뭐 정치 얘기가 주니까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범보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당은 탄핵을 기점으로 물과 기름이잖아요. 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정광훈 목사의 하야 사태 지금 금식했죠? 네. 한 끼. 한 끼. 단식의 역사를 새로 쓰셨어요. 한 네. 끼만 굶어도 단식으로 이렇게. 전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드셔야 돼요.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한다. 예, 그것이 예. 중요하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관 검색에 황교안 대표가 나온다는 게 글쎄 중요한데 말이에요. 예. 정광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같이 덕담을 주고받다가 자 대통령이 되시라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장관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전 목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건 부인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 네. 이건 뭐 이제 세간의 추정들이 이제 돌면서 사실은 긴밀한 관계 아니냐. 또 네. 왜냐하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예. 보수적인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대선 가도를 가든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든 이 기독교계의 좀 힘을 얻고자 한다. 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 의석 전쟁. 내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네. 결과는 몇 대 몇이 될 자, 것인가? 이번 주는 상당히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네. 나눈 이야기는 극히 일부입니다. 네네네. 자, 지난주에 제가 예견하기를 민주당이 한 145석 네. 약진할 것이다. 네. 128석보다 높아지죠. 네. 자유한국당 100석 아래 98석 될 것이다인데 예. 민주당이 이번 주에 별로 잘한 것은 없고 사실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다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고 하면서 예. 강기정 민정수석 그리고 복기왕 민정비서관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격돌을 했죠. 예. 사실은 격돌을 했다기보다는 설명을 했는데 나 대표가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빠집니다.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예. 이게 제가 보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95석입니다. 95석. 아이고. 민주당 조금 빠집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정상화 못하고 있는 책임론 집권 여당으로서의 네. 140석입니다. 140석. 140대 95. 예. 조금 더 140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당 그리고 나머지 당들에게는 기회가 될 텐데. 네. 기회를. 정의당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국회 정상화 하자고 지금 단식투쟁 로텐도어에서 하고 있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찾아가기도 했고 예. 좀 잘 열리기를 바라봅니다. 예. 2020 의석 전쟁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이거 금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을 KBS 1텔레비전과 함께 실시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